아. 형님 왜 안 들어오지? 아이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원. 응? 한 번에 다 기억이 다 있는데. 너무 맞아서 그런 건가? 이거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거? 아, 요거? 이거 일반적으로 다 여기저기 통용되는 거라서 그냥 정리한 거 집어 넣었어요. 응. 늘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무조건 10수하면 갈 수 있어. 미안. 아니, 근데 아니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절대 안 해. 원하는 대로 뵙도록 해야지 한 번에. 그치, 그 마음가짐이지. 항상 실패할 걸 걱정하면서 노력하면은 진짜 사람이 힘만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낸다, 이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노력하는 걸 깎아먹게 돼버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냐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렸으니까. 응? 응?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고. 그치?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 맞아, 노력해야 돼. 일단 미친 듯이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어차피 뭐라 그럴까, 내가 목표로 한 게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의대만 목표로 했으니까, 근데 이걸 목표로 한다 그래도 이것만 목적으로 해서 움직인다? 아니, 어차피 그 근처까지는 가요. 그러면은 걔보다 조금 아래에서 내가 만족하면은 그래, 더 하느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꺾여서 그냥 그대로 다니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진짜 첫 번째 수능엔 서울대 의대가 맞는 소리였어. 아니 그냥 그것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 그거밖에. 다른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그러니까 일반과는 아예 생각도 안 한 상태여가지고. 일반 학교? 공대가? 그치, 뭐 사실 완전 기말인데 기말. 그치, 좀 그럴 수도 있어. 폭동 일어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서울대도 만약에 그냥 일반과를 갔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냥 일반 학교, 그냥 일반과였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대나 서울대나 연대나 사실 학교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내 생각은 그랬어. 도찐개찐이었어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 어차피 그냥 의대가 아니면 어차피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그죠, 기계과였는데 여기에 있는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디 살았냐면은 관악구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관악구. 서울대 있는 데 아니에요? 서울대 입구 바로 앞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넌 왜 서울대 안 오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못 가니까 여기 왔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못 가서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별 차이 없지 않나? 그냥 그 생각했는데 좀 그쵸? 확실히 그래도 차이가 있어서. 예상에 근데 의대를 왜 이렇게 의대 그냥 진짜 무시당하기 싫어서 의대 간다고요? 응? 무시당하기 싫어서 의대 간다고요? 솔직히 그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면은, 내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느껴보니까 의사가 진짜 나랑 체질이 안 맞아요. 진짜로. 먼저 같으면 되게 잘 무슨 생각으로 그런가? 의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난 그게 좋았어. 되게 그 누구도. 빈약한데. 그치? 그러니까 되게 단순했어. 내가 사고방식이. 그냥 일단은 여기를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도 되잖아. 솔직히 우리 뭐 그 안시로 시작하는 철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의대 졸업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 쪽으로 갔잖아. 저 컴퓨터 회사 했어요. 그치? 컴퓨터 의사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원하는 길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을 갖고 다른 일을 한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뜻이 있어서 왔구나. 능력자가 약간 좀 이런 베이스? 나는 그걸 원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의학이 좋으신 건 아니었어요? 전혀. 뭔가 약간 피가 전혀. 잘못 보실 것 같은. 피 별로 안 좋아해. 진짜로. 만 찾고 살 아 싫어. 싫어. 난 피 싫어하더라고. 막 뭐 자르고 이러는 거 싫어. 막 생명체 가르고 막 이런 거 싫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적성에도 안 맞았을 것 같아. 막상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바빠도 잘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의사랑 변호사 있잖아. 이쪽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뭐랄까? 아예 뭐랄까 우울한 직업인 것 같아. 우울한 직업. 여기 있는 사람들 싸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지.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울한 직업인데. 그러니까 우울할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봐. 여기 오는 고객들이 다 급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급한 게 아니고 다 안 좋은 쪽으로 급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쌤 저희도 안 좋은 쪽으로 급한데. 여기만 그런가? 여기는 여기 뭐 너무 억울하네요. 자살률 1위 청소년. 그런가? 아니 근데 우울한데. 아니 잠깐만 당장 여기는 도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있잖아요. 이쪽은 도전이 아니고 이건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쪽은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관점이 좀 다르지 않냐. 뭔가 좀 희망찬, 미안해, 포장이 안 돼. 희망찬. 그래도 알았어. 의사랑 변호사는 우울한 직업인데. 아니야. 많고. 이런 얘기 나가면 이제 큰일 나지.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통계적 추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통계적 추정은 크게 일단 뭐랑 뭐가 메인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든가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오늘 아마 1번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합시다. 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은 없어요. 왜냐면 표본집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전국에서 고3 재수생 포함해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다고 칠게요. 한 50만 명 된다고 쳐봅시다. 그 50만 명 전원을 놓고 오면은 우리는 그런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0만 명 전체를 가지고 1등급 커트라인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쳐볼게요. 그냥 뭐 평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다. 그냥 전국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국 평균을 우리가 50만 명 가지고 다 조사하려면 한참 걸리죠. 당연히 성적표 나오는데 한 달 걸려요. 근데 우리가 뭐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커트라인 보면은 진짜 한 3시간 만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얘네를 다 조사해서? 아니, 일부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죠. 이때 일부 N명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 N을 뭐라 그래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표본의 크기. 그래서 뽑아낸 N개는 X1, X2, X3부터 XN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의 표본 자체도 이미 개체수가 충분히 많은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표본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미 N개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뽑아내서 조사하는 이런 조사를 뭐라 그래요? 이런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조사 자체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전수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조사. 그러면 언제 전수조사하고 언제 표본조사를 해요? 그죠? 아니 그냥 전수조사가 원래 기본이에요. 다 조사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면 언제 표본조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도대체 그러면 언제냐?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표본조사를 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뭐랄까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고 중요도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TV 시청률 조사 같은 것도 할 때 5천만 명을 다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시청률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표본만 뽑아서 조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경우냐면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왜 불가하냐? 전수조사 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경우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전구 생산 공장을 해요. 막 형광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해. 근데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저기 시청에서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그래요. 야 이거 수명 조사는 했냐고. 수명 조사해서 몇 시간 이상 수명이 존재한다라는 걸 적어서 내라고. 그 조사해서 내라고. 시험에서 내라고. 그거 못 넣으면은 못 팔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전구 켜놓고 이제 조사해야 돼. 10,000시간 켜놨어. 10,000시간 넘어야 된대.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개를 생산하는데 100만 개를 다 켜놔서 다 10,000시간이 넘어가는 걸 봤어요. 한두 개 빼고. 그러면은 야 이제 그걸로 인가 받아서 이제 팔면 되겠네. 근데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못 팔죠? 다 망가져가지고. 그죠?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미 형광등을 10,000시간 이상 켜놨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파괴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성이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안 판다. 그럼 내가 자동차 만들 때마다 다 그냥 박치기 해가지고 다 부셔놓고 괜찮지 않냐? 이거밖에 안 부러졌다. 부러진 걸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아예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만 조사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것만 표본조사를 하고요. 중요도 높으면 못해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했을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딱 그때만 표본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우리 어차피 이게 N개 관련된 것도 어떻죠? 평균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평균을 내가 뽑아낸 표본에 대한 평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평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싹 다 더한 다음에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죠? 이 표본 평균은 다시 한번 X1, X2부터 X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걸로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를 현행 교육과정상에서는 스몰 x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몰 x바로.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뽑아낸 N개에 관련해서 얘도 나름 집단의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표본 분산. 내가 뽑아낸 표본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구해요? 뭘 어떻게 구해? 그냥 편차 제곱에다가 싹 다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x1 빼기 x바원의 제곱. 그렇죠? 편차 제곱. 두 번째 것도 편차 제곱. 이거를 xn 빼기 x바원의 제곱. 싹 다 더해줘요. 편차 제곱의 총합. 자, 얘를 뭘로 나눠요? 원래 뭘로 나눠야 되죠? 원래 n으로 나눠야 되죠. n개니까. 근데 얘를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눕니다. 괜찮아요? 이거 왜지?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목평균 추정에서. 있었어. 내가 겨울방학 때도 엄청 강조했어. 다 했어. 성규 이거 기억나요? n-1로 나누는 거? 표본은 기억나는데 표본 부상이 기억 안 나요. 지원아 기억 안 나지? 기억나요? 예, 오케이. n-1로 나누는 거. 자, 이때 n-1로 나누는 이유. 맞아. 이 이유는 뭐냐면은 n-1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래야 모분상과 더 비슷해서.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왜 n-1로 써야 되느냐? 갑자기 모분선하고 얘랑 비슷할 이유가 있나?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려니 해요. 한참뒤에 나오는 거니까 n 대신 n-1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안에서 표본을 99개, 100개를 뽑았어요. 100개를 뽑았어. 그랬더니 이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했어요. 별량 값에서 평균 뺀 편차 제곱의 합을 얼마로 줬냐면 396으로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표본 분산은 얼마냐? 얘를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표본 분산이 3.96이 나와요. 안 돼요. 99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표본 분산이 4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100개가 아니고 100개를 뽑았지만 10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99로 나눕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모분산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때 S 이걸 뭐라 그러냐?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내가 실제로 뽑아낸 하나의 표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은 보통 M이라고 쓰죠. 모평균. 사실 모집단은 실행 횟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기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이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이걸 모분산이라고 얘기해요. 모분산.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본 편차, 표준 편차, 이게 모표준 편차.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쭉 가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뽑아낸 얘가 뭐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는. 자, 그럼 이 표본 집단은 뭐냐? 얘는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표본,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로 뽑을 수 있는 표본 있죠? 얘네들을 있는 대로 다 뽑은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서 만들어 놓은 집단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인 걸 다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내가 뽑아낸 거랑 똑같은 표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좀 다른 표본, 여러 가지 표본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개체수가 일단 좀 적은 걸로 볼게요. 증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개체수 적은 걸로. 자, 주머니 안에 2라는 공과 4라는 공과 6이라는 공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한번 해보자.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표본을 뽑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 중에서 2개 뽑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뽑을 때는 항상 랜덤하게 뽑아줘야 됩니다. 임의 추출로 들어가요. 임의 추출. 왜? 솔직히 생각해봐요. 전국에 50몇 명에서 일부 뽑아서 평균 구하려고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전교 1등, 그 지역의 전교 1등들만 한 300명 뽑아서 평균 잡아보면은 90점. 그럼 전국 평균은 9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거의 제일 하위에 있는 친구들만 뽑아다가 300명 모아놔서 평균 구했을 때 20점. 이것도 안 되죠. 랜덤하게 뽑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작위성이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뽑는다.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추출 방법이 원래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4가지예요. 추출 방식이. 보통 우린 일반적으로 콤비네이션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몇 개 뽑는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모집단의 개체수가 충분히 많다 그러면 얘는 순열로 뽑건 조합으로 뽑건 중복순열로 뽑건 중복조합으로 뽑건 별 차이가 안 나요. 확률상 괜찮죠?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분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중복순열로 가요. 왜? 중복순열의 장점이 뭐예요? 중복순열의 장점은 독립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독립시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첨 제비가 2개고 꽝인 제비가 8개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를 뽑아. 그러니까 임의 추출로 2개 뽑는다고 칠게요. 그럼 처음에 하나 뽑아요. 당첨을 뽑았다. 그럼 여기 1개 나오고 여기 8개 되니까 두 번째 당첨 확률이 바뀌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복원 추출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두 번째 확률도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임의 추출로 들어간다면 아무 말이 없으면 얘를 뭘로 본다? 복원 추출로 해석합니다. 비복원 추출이면은 퍼미테이션으로 가는 거야. 괜찮죠? 비복원 추출이면은 한 번에 뽑으면 컴비네이션. 근데 일부러 복원 추출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 복원 추출로 가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되는 거.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뽑아낸 표본이 뭐 예를 들어서 2랑 4가 있다고 칠게요. 2, 4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 뽑아낸 표본이야. 2개 뽑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얘는 독립시행으로 잡게끔 중복순열로 간다 그랬잖아요. 복원 추출. 그럼 어때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표본. 표본의 크기가 2짜리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은 어떻게 생겼냐? 얘는 2,2, 2,4. 왜냐면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구분해야 되고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원 추출로 가니까. 자, 그러면은 2,6, 4,2, 4,4, 4,6, 6,2, 6,4, 6,6. 괜찮나요? 그래서 3의 2제곱으로 9개 표본이 나와요. 와, 이거밖에 안 되는데 9개 나와요.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10개면 어떻게 될까요? 3의 10제곱개의 표본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괜찮나요? 3의 10제곱 정도 되면은 당연히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별량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표본이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얘는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괜찮죠? 충분히 많아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뽑아낸 이걸로 평균 뽑아내면 얼마예요? 표본 평균이 3이죠? 2 더하기 4니까.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편차 제곱이 1, 편차 제곱이 1이죠? 둘 다음이 2잖아요. 이걸 뭘로 나눈다? 2로? 아니, 1로 나눠요. 괜찮죠? 2니까 2 빼기 1로 나눕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이 2예요.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 괜찮죠? 자, 이거는 이제 뽑는 방법이 관련된 거고, 자, 이때 이 모집단은 당연히 정규 분포는 모르겠고 확률 분포는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모집단 X 변수라고 친다면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 구할 수 있겠네. 모평균 4 나오죠? 그렇죠? 모평균 4.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 3분의 8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 모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루트 3. 2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뽑아낸 이렇게 9개의 표본이 모두 들어가 있는 표본 집단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도 별량이에요. 얘도 별량이에요. 별량인데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로 들어가 있어요. 2개 이상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2개 이상 뽑겠죠? 왜 하나 뽑으면 그냥 여기서 하나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혹시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도 각각 하나의 표본들마다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줘야 표본 집단에 대한 정리가 될 텐데 당연히 대표값 뭘 쓴다? 평균을 씁니다. 평균을 써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이 표본 평균이 그래서 표본 집단의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표본 평균이. 얘는 지금 x가 변수로 작용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표본 평균에 관련된 또 이산학열 분포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는 개체수에 상관이 없어요. 모집단이 엄청 많건 적건 표본의 크기가 크건 작건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2, 3, 4, 5, 6이죠.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때 확률 얘는 어차피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2가 될 수 있는 건 9분의 1, 3이 될 수 있는 건 9분의 2. 아니 뭐 이 확률 곱한 걸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어때요? 아우, 표본 평균의 평균. 왜? 표본 평균이 변수라서 그래요. 얘는 표본 평균이 변수예요. 표본 평균. 다시 한번. 얘는 변수로서의 표본 평균이고요. 얘는 상수로서의 표본 평균이야. 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뽑은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괜찮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표본 평균은 얼마예요? 싹 다 곱해서 넣으면 어차피 4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확률도 좌우대칭 4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이라고 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무조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를 뽑나 그러면 이 개수 몇 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도 똑같아요. 괜찮나요? 이 근원사건의 확률하고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상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은, 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 4, 1, 0, 1, 4 이렇게 가니까 곱하고 더해주면은 9분의 4, 2, 0, 2, 4. 그렇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얼마예요? 9분의 12가 되겠네요. 3분의 4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딱 절반이네. 딱 절반이네. 이게 왜 절반이지? 표본의 크기가 2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네?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 증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예시로. 왜냐면 실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등 과정으로는. 자,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어떻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표본 집단은 모집단과는 다르게 뽑아낼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낸 거.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이 표본 집단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반드시 똑같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표본의 크기가 n짜리로 나타낸 걸로. 이건 좀 요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얘가 m,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렇죠? 자, 요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그마 x 바. 시그마 x 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렇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용어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는 내가 뽑아낸 그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이 왜 변수가 된다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모아놓은 집단이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표본 평균이 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표본들의 대표값으로 변수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대표값은 평균밖에 안 쓰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뭐예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예요.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길게 썼는데 솔직히 쓸 거 얘 제외하고 나면은 쓸 게 뭐밖에 없어요.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 딸랑 이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증명 한 번만 해볼게요. 교과서들 중에서도 가끔 나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교과서 중에서도. 이거는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한 번만 봅시다. 자,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을까라는 걸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n개라고 친다면 얘는 n분의 별량 x개, n개죠? x1, x2, x3, xn. 괜찮나요? 자, 근데 이때 이 표본의 크기 n개로 나온 이 x1부터 xn은 어때요? x1도 얘의 정교분포를 따라가겠고요. x2도 이 정교분포를 따라가겠죠. 이게 정교분포를 따른다면. 괜찮죠? 다 이거는 x라는 확률 변수를 따라가는 독립시행이에요. 괜찮죠? 중복순열로 가니까. 괜찮죠? 보건 추출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n, 우리가 ax 플러스 b는 a2x 플러스 b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n 자체를 앞으로 빼서 써도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x1, x2, xn 이거 전부 다 독립적이죠. 독립적인 경우에는 기대값 할 때도 어때요? 다 따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의 엄밀한 증명이 사실 고등교육 과정에서 좀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요거의 엄밀한 증명이. 근데 x1부터 xn까지 이 변수들이 각각 독립적이라면은 얘는 각각의 평균 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1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 나오면 내가 돈 갖는 거야. 그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50원, 5원, 50원, 250원 이렇게 나오겠죠? 305원이겠죠? 왜?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자, 100원과 500원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오면 내가 갖는 게임을 한다고 친다면 나는 얼마를 가졌을 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죠? 500원. 욕심이 강한데? 600원? 이거 너무 이상적인데? 자, 기대값은 300원이죠? 그렇죠? 반반이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이 기대값 x는 최소가 0원, 그 다음엔 100원, 그 다음에는 500원, 그 다음엔 600원까지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이때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x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다 더하면 4분의 100, 500, 600, 1200이죠? 어우, 진짜로 기대값 300원이네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한 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값을 A라고 한다면 A는 0원 또는 100원. 괜찮죠? 그럼 500원짜리로 기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얘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B는 0원 또는 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의 기대값은 얼마? 50원. B의 기대값은 얼마? 250원. 괜찮나요? 그렇죠? 이해될까? 그러니까 X라는 내가 가지는 기대값은 A라는 값과 B라는 기대값을 이용한 전체 기대값과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A의 확률과 A의 기대값과 B의 기대값을 각각 더한 걸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독립적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고등교육과정을 초월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괜찮죠? 이해될까? 아니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어? 안 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X 평균이죠. M. 괜찮나요? 이거 다 X 평균이에요. 이것도 X 평균, 이것도 X 평균. 다 모평균이니까 다 M만 튀어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N분의 1 곱하기 M이 N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평균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무평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왜 구하냐니? 못 땄어요. 추정하려고. 그냥 외우는 거 그냥 단순 암기해도 돼. 교육과정에서 지금 단순 암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얘는. 근데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은데? 라는 거. 아까는 예시를 들어서 봤잖아요. 그 예시를 들어서 보는 게 사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바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에 관련된 설명은 고등과정에서는 솔직히 나오긴 힘들어요. 근데 8종 교과서 중에서 한 종이 이거를 역량 기르기에다가 써놓고 있어요. 이거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표본도 전체에서 뽑는 거니까 그래요. 전체 먹는 경우 다 합치고 그것도 결국 표본이 안 나니.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 분산이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인지 또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x바라고 하는 거는 얘는 n분의 x1, x2, xn. 괜찮죠?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 근데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x1부터 xn까지는 다 독립적이에요. 왜냐면 보건 추출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 독립적이잖아요. 똑같은 거 또 나올 수 있고 이건 지금 x 확률 변수랑 똑같죠? 모집단 확률 변수랑 각각이. 자, 그러면 이때 vax 플러스 b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a제곱. 지금 이게 n이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n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 또 이 분산마저도 x1부터 xn까지 독립적이라면은 얘도 각각의 분산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로 들을 수도 없어요. 미안해. 이건 예시도 못 들어. 그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독립적이면 이거 다 따로 쓸 수 있어요. 그게 기대값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분산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 이런 것도 덧셈 정리처럼 들어가는데 이 공통된 분산,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 공분산이 독립이니까 이게 맞아. 독립이니까 써도 된다. 그렇게 그냥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면 못 쓰지. 그래서 임의 추출 방식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보건 추출로 쓰는 이유가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엄청나게 많은 시행에서는 어차피 뭐 보건 추출로 하나, 비보건 추출로 하나, 아니면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뽑나, 중복적으로 뽑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보건 추출을 그냥 편의상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때요? 어차피 아까 x1도 그냥 x라는 확률 분포를 따라가고요. x2도 그냥 x 확률 분포 따라가죠. 이거 다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모분산이야.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분산 얼마예요? 시그마 제곱. 이게 몇 개? n개.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n 하나 약분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더라. 괜찮네?
이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만 이건 있죠. 이건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이거는 고등과정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 독립인 경우에 한정해서는. 그래서 교과서에서들도 그런 식으로 좀 퉁치면서 넘어갑니다. 자, 미안 좀 많았지? 결론은 그냥 뭐예요? 얘밖에 없어. 한 개 얘밖에 없어요. 근데 제발 단순함기를 하지 마. 내가 왜 자꾸 부연부연 자꾸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단순함기 하면은 시간 지나서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 겨울방학 때 했어요? 진짜 다 날아간다니까. 저것도 할 줄 알아요. 처음부터 조금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조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n 대신에 n-1로 나누는 거 있죠? 이게 모든 8종 교과서에 다 있어요. n 대신에 n-1로 나누는 거. 아니 수능이 근데 저는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왜요? n 대신에 n-1로 나누는 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좀 표본분석 저렇게 구하는 수 있어요. 교과서에 다 있다니까? 8종 교과서 어딜 봐도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교과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8종에 다 적혀 있어. 그러면은 수능에서 내잖아? 아무도 태클을 못 걸어요. 진짜로.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냥 왜 설명 제대로 안 했냐? 이런 얘기밖에 못 나와. 진짜 딱 한 줄 나와 있어. n 대신 n-1로 나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어떠냐? 사설에서 종종 등장을 해요. 얘를 n 대신 n-1로 나누는 게 진짜로 종종 나와요. 왜? 우리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작년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했고 재작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했지만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올해도 준비는 하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마이너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험 범위 수능 범위 나오는 게 그냥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개. 다 연습해야 돼. 이거 9개 다 연습해야 돼요.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 평균, 모분산, 표본분산, 표본평균의 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자,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표본집단의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전국 고3이에요. 50만 명이야. 50만 명에서 그래 쉽게 얘기할게. 모집단이 1만 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만 명의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해. 10,000명 다소사 하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그런데 그 10,000명 가지고 표본의 크기 2로 뽑아내면은 표본 집단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표본? 만 파이 2라니까? 보건 추출이라니까? C 나오면 안 돼. 진짜 보건 추출해요. 만의 2제곱이라서 1억 개 나와요. 괜찮나요? 모집단이 별량이 10,000개 있는데 표본의 크기를 겨우 2짜리로 뽑아내도 표본 집단은 별량이 1억 개가 나와요. 여기서 표본의 크기 3개 뽑아내잖아요. 1쪽에 나와요. 10,000개에서.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요. 모집단이 만약에 전국 고3 50만 명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그걸로 전국에서 한 100명 랜덤하게 뽑았어요. 그럼 표본 집단은 별량이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평균으로만 50만에 100제곱개 나와요. 괜찮나? 그걸로 다 조사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얘도 많아서 못하겠는데 50만도 지금 많아서 못하겠는데 50만에 100제곱을 한다고?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쓰는 거예요? 이 정경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거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에는 항상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뽑아내는 거야. 그럼 얘를 왜 뽑아내는데? 우리가 100명 뽑았더니 평균이 60점 나왔어요. 100명 뽑아냈더니 그럼 그걸 가지고 평균 60 나왔으니까 모평균도 60점 이러면 돼요? 그건 안 되지. 모르잖아요. 그건 너무 좀 비정확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어차피 이 표본값이 이 정규분포의 별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려면은 그거랑 정규분포는 구해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정균포를 따르니까 그 정균포랑 내가 뽑은 평균 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근데 포분 평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1번 할게요. 자, 모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자, 모표준 편차가 지금 14예요.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자, 그 x바의 표준 편차가 지금 2로 나왔다. 자, n은 몇 개냐? 몇 개요? 오케이. 얘는 이거 나왔는데 이거 문제 왠지 1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안해. 오타가 있다. 미안해. 영영이 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문제 구해지기는 한데 진짜? 그 예쁘게 표가 있으면 약간 0 대신에 1이 있어야 되고 아니야 거기 알겠어. 미안. 5번에 이런 0이래요. 여기 가운데가 0으로 나와 있어. 미안해. 여기 가운데가 1이에요. 이번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봤는데. 근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쳐서 스캔 뜨신 거야 이거. 다 치면서 옮기는 거지. 다 쳐서 옮기죠. 그럼 표 어떻게 요 어? 표 어떻게 요 표? 무슨 표? 이거 다 이렇게 타락하고 쳐서 옮기실 거예요. 여기다가 한글팔 만들어서. 이렇게 어. 쳐서 그냥 얘를 캡처를 해서 하고 위에 구성만 달면 되잖아요. 그거는 좀 그 편집이 안 되지. 원래 다 이런 식으로. 누가 해요? 누가? 그건 나중에. 그건 업무 영업 비밀. 자, 어쨌든 영업 비밀. 그치? 그래서 오타가 한 번씩 나요. 미안해. 영업 비밀. 그 농담이야. 응? 여기가 지금 1인데 0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 나왔어 1번. 오케이.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그건데, 자, 이거. 근데 포분 평균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왜요? 포분 평균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의 표준 편차죠, 얘네.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건 아니 이름이 그때까지 안 외워져요. 어허. 아니 포분 평균이라면서 포분 평균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네. 자,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14죠. 이게 지금 2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 n은 지금 7로 나와야 되는구나. 표본의 크기는 몇 개여야 된다? 49개여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2번은 뭐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이 지금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4번. 4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나와요. 포분 S. 이건 나중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써놓고 이거 나중에 한다고. 이거 할 때 한다고. 오늘 이거밖에 안 나갔어, 지금. 다 개괄로 써놓기만 하는데 이거 안 나오고 위에 것만 하는 거야, 지금.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만. 몇 번이죠? 4번. 오케이. 다 했나? 조금만 더 고민할게. 평균이면 저건데요.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상수로서의 표본 평균이고, 상수. 표본 집단은 대표값이 지금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죠. 요거 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포분 평균
평균이라 해야 되지 않나요? 응? 표본 평면은 평균이라 해야죠. 뭐가? 표본 평균은 네, 저는 이거. 오케이. 그럼 이거 n이 2네요? n이 2고 이게 18이면 그래서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한참 떠든 거야. 흐름 이해해야 된다고. 답만 그 풀이 방법만 머릿속에 넣으면은 분명히 날아가거든 또. 이거니까 더하기 21 더하기 15 빼기 32를 16을 나눈 게 18. 20을 50. 얘는 음수는 오메가 마이너스 15. 이게 X가 이거인데 어떻게 표본 집단이 혹시 뭔지 알고 있을까? 약간 그거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집합을 다 모아놓고 그치, 그런 느낌이야. 표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집단이죠. 그거 직접 구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 표본들마다 각각 대표값을 설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각 표본들마다 대표값 다 평균 쓰죠. 표본 평균들이 엄청 많은 거야, 표본 집단에서는. 그 표본 평균들이 엄청 많으니까 걔네가 확률 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X바가 확률 변수가 되니까 그런 표본 평균인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변자. 하면 하나 좀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아이고 했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천천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번. 자, x가 10, 20, 30이에요. 자, 얘는 지금 모집단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모집단에 관련된 거. 확률이 2분의 1 A, 2분의 1 빼기 A가 되겠네요. 확률 총합이 1인 건 맞아요. 지금 얘는 모집단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모집단.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인 보건 추출을 진행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로 진행했어요. 여기 엄청 나오겠죠?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10,10, 10,20, 10,30, 20,10. 이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표본으로 봅니다. 보건 추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20,30 그러니까 뭐야 10,20하고 20,10은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다른 걸로 봐요. 그죠? 아니 다른 표본으로 봐요.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표본 똑같은 거 또 쓸 수도 있고요. 30,10 30,20 30,30 그래서 보건 추출 임의 추출을 우리는 독립시행처럼 만들기 위해서 보건 추출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는 표본이 9개가 나오니까 이 표본 9개를 갖다가 우리는 다 대표값을 설정해야지. 9개 표본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표본들의 확률 분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 아유, 당연히 얘네가 별량이 막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이걸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표값 뽑아야지. 20,10이라는 이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각각의 표본들마다 대표값을 뽑는다. 대표값은 우리 평균밖에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10, 15, 20, 15, 20, 25, 20, 25, 30. 아, 대표값이 이렇게 총 9가지가 되는구나. 근데 9가지지만 표로 나타낸다면 몇 개요?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아, 이런 표본 평균이 대표값으로 나오는데 최소 10, 최대 3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얘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정교포 솔직히 안 따르겠죠? 그렇죠. 정교포 안 따라요. 근데 정교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 요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확률을 구해보면은 x바가 스몰 x의 확률. 얘는 얼마지? 10, 10이잖아요. 그럼 10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이 4분의 1. 그러면 15가 될 확률은 10, 20, 20, 10. 아, 그러면은 둘 곱하는 거네. 2분의 A죠. 2분의 1 곱하기 A니까. 근데 그런 게 총 2개죠. 2분의 1 곱하기 A가 2개. 아, A가 되겠네. 괜찮죠? 이해돼요? 자, 그럼 20이 나올 확률은 10, 30, 30, 10, 20, 20 이렇게가 다 20 나오잖아요. 그럼 10, 30 나오려면 얘랑 얘 곱한 거 2배 해주고요. 2배 해주고 20, 20 나오는 거니까 A제곱이 또 들어가요. 괜찮죠? 이게 평균이 20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25가 나올 확률은 2개밖에 없죠. 20, 30. 이 둘 곱한 거 2배예요. 그렇죠? 왜냐면 순서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도 어차피 다 더하면 1 나옵니다. 무조건 1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x바가 20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x바가 18일 때, 와, 그럼 이거 평균 구해서 18인 걸 찾아가지고 a 값을 구해낸 다음에 그 a 값을 가지고 20일 확률이니까 얘는 2 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a죠.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군. 이걸로 a 값을 구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군. 그럼 이걸 구하려면은 싹 다 곱해서 넣어야 되겠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쵸? 어차피 이걸로 평균 구해도 m, 이걸로 평균 구해도 m, 어차피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평균 구해서 18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둘 곱하면은 5, 둘 곱하면은 20a, 둘 곱하면은 15 빼기 15a. 그쵸? 자, 요게 지금 18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20a에서 15a 빼면 5a. 얘는 20. 넘기면 31? 30이네. 미안해. 30. 미안해. 마이너스 10a네. 마이너스 10a. 20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 따라서 a는 5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2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25분의 1. 그렇죠. 그래서 통분한다 그러면 50이 되겠네요. 25 빼기 2, 빼기 10 플러스 2. 그래서 50분의 17. 그렇죠. 50분의 17.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무조건 맞아야 돼. 진짜로. 이게 일부러 내가 되게 쉬운 문제들을 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1단계에다가. 왜냐면 그죠? 이 추정이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아무리 한번 했어도 항상 늘 그래요. 다시 보면은 싹 리셋돼 있어요. 다 기억 안 나요. 진짜로.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2를 한 번만 좀 가봅시다. 스텝 2.
자, 8번 한 번만 가볼게요. 8번. 벌써 거기까지 갔어? 내용 이해 다 돼요? 돼요? 맞겠지? 맞았어. 맞잖아요. 맞아. 오, 참 잘한다. 우리 다 기억나지? 네. 자, 일단은 풀이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요. 맞고요. 마무리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이 아니구나. 이건 x제곱 평균 나왔죠. 그러니까 별량제곱 평균이면 무조건 할 게 뭐밖에 없다? 분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해주는 걸로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3분의 16이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지? 각각의 확률들을 일일이 다 구해줘야 되겠는데 표본의 크기가 20개짜리? 그럼 뭐 나중에 봐야 되겠다. 얘만 딱 구해주면 끝나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 지금 평균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확률 총합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6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평균은 곱하고 하니까 2A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안 되겠다. 이건 나중에 쓰고요. 별량제곱 평균으로 가볼게요. 제곱 씌워봅시다. 그냥 여기 3분의 16인 걸로 그냥 구해냅시다. 자, 별량제곱 평균이면은 4A 16B
아, 이게 지금 3분의 1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해주면 그냥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4로 나누면은 a 플러스 4b는 3분의 4.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한다면, 그렇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아니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까? 빼면은 3b가 3분의 4에서 6분의 5를 빼니까 6분의 8에서 6분의 5 빼면은 6분의 3. 2분의 1이죠? b가 6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가 6분의 1이니까 a는 6분의 4.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되지 뭐. 왜? 어차피 얘만 딱 구해놓으면은 빼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분산값.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 a에다가 3분의 2 더해주고요. 3분의 4. b에다가 4배 하니까 6분의 4. 6분의 8, 6분의 4, 6분의 12. 2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2. 따라서 분산은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는 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6에서 4를 뺀 거. 3분의 4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표본의 크기가 20개짜리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얘는 20분의 vx. 그쵸? 그래서 얘를 20으로 나눠주면은 약분하니까 15분의 1로 그냥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유,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오늘 원래 49번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몇 번까지 알고 있었어요? 49번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우와, 아니야, 그 목요일날 어차피 응? 우리가 뭐 무슨 초등학교 미안해. 숙제는 요거 그 뭐냐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안해. 차근차근 뒤는 목요일날 좀 더 자세히 나갈 거니까 응? 화요일날? 화요일날 마저 나갈게요. 숙제는 일단 10번까지기는 한데 요거 연습할 수 있게 자료 조금만 뽑아줄까? 아니야? 뭐 2, 3일이라고 그런가? 수, 원, 수, 투, 미술 좀만 더 풀어요. 괜찮으면은 만약에 조금 헷갈리면은 다른 거 좀만 더 풀고요. 고생했어요. 채원아 고생했어. 안녕.